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전 편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는 프랑스 영화 아버지의 초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초상은 칸느 영화제에서 이 병상 랭동이 주연을 하는 이 디에리 역으로 나왔는데요. 이 남자분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51세의 한 가장, 제 나이입니다. 제 또래의 가장이 평생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구직 상담을 하고 또 장애인인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와중에도 부인과 이렇게 사교춤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정말로 성실하디 성실한 한 가장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험악한 환경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 원제목은 시장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등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숫자로만 3만 명이 실업한다, 몇천 명이 잘린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서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한 가정마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조정된 한 가장의 투쟁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저도 한동안 정권에 반대를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한마디로 가장으로서 정말 이라크까지 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 시장의 법칙, 즉 아버지의 초상이 의미하는 부분은 이 직장에서 쫓겨난 한 51세 가장이 15개월 동안 열심히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실업수당이 나오니까요. 근데 실업수당은 24개월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제 그대로 취직이 안 되었을 때는 24개월이 지나게 되면 월 500유로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만 받게 되는데요. 그 돈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원래 사무직으로 번듯한 직장에 있었는데 쫓겨나고 난 뒤에 본인이 한마디로 이 사회 재교육을 받는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서 취업하려고 하는 직장은 창고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직장이거나 경비를 보는 직장이거나 이런 직장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도요, 자격증을 갖추고 몇 달을 배워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경력이 없다, 한마디로 또 다른 어떤 부수적 경험이 부족하다, 또 자격증이 부족하다 해서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그 직업 상담소에 공무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영화 시작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답답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써봤자 한마디로 그 허접한 직장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많고 원래 그러한 블루칼라직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로 이 블루칼라로서 51세에서 새로운 직장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면접을 화상으로 보는 과정에서도 그 화상으로 서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 보는 어떤 자세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소개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떨어진다고 질타를 받습니다. 직업소개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면접 테스트를 수많은 취직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적으로 보는데요. 이 디에리의 어떤 면접 과정을 보고 젊은 취업을 하려는 실업 동료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말을 거둡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기 설명을 빨리 하지 못한다. 자, 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그야말로 이 자신과의 인내에서 버티는 게임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직장의 동료들은 자기들을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회사가 여러가지 내용들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잘랐다. 변호사를 사서 투쟁을 하자는데 디에리는 거절을 합니다. 왜? 그 과정에서 벌어질 또 고통들을 자신이 지금 이렇게 추락한 상황에서 또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실업은 돈이 끊긴다는 목적 이외에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년의 가장이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자녀나 부인, 가족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느끼는 비참함이 또 사회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고통스럽게 견뎌내면서 이 디에리는 한 마트, 이 대형 할인 판매점에 취직을 합니다.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 견섭 경비 보안직으로 취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은 이 물건을 훔친 한 젊은 사람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이 경찰에 넘어가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샀던 물건값, 훔친 물건값을 배상하라. 거기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든 한 노인이 고기를 훔쳤는데 그 노인은 자기 주변에 부인이나 아들 누구도 이 훔친 고기값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에 넘긴다고 하는데요. 고기라서 다시 이 신선도 문제 때문에 없던 것처럼 해서 매장에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노인은 돈을 낼 사람이 없어서 경찰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비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경비직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이런 가슴 아픈 사람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아낸 사람은 입구에 캐셔인데 그 사람은 이 포인트 쿠폰을 훔쳤습니다. 즉 손님들에게 얼마 이상 산 손님들에게 주는 쿠폰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해직이 됩니다. 그 직전에 오랫동안 근속한 한 사람을 30년 동안 근속했다 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 퇴직 간단한 이 퇴직 기념식을 하는데요. 그때 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30년 동안 우리가 한 가족처럼 일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보자. 이러는데요. 막상 한 30년쯤 근무한 한 여성이 손님에게 가야 될 할인 쿠폰을 훔쳤다고 치조를 받으면서 결국은 그 쿠폰을 자기가 쓰지도 않았으니까 인정을 할 거니까 직장에 좀 다니게 해달라는데 아주 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 경비직에게 주어진 미션은요. 지금 회사가 사람들을 더 줄이고 잘라야 되는데 직원들이 서로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에리는 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장애인 학교에 보내는데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하니까 사회복지사는 집을 팔아라고 합니다. 5년만 더 넣으면 자기 집이 되는 은행에 빚을 얻어서 산 집을 팔아라고 합니다. 디에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 남아있는 거다. 근데 이 집을 팔게 되면 나는 다시 월세로 떨어진다. 그래서 내 평생을 기울여서 산 이 집을 이 나이에 팔고 다시 월세를 전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닷가 방갈로에 있던 조그만한 자신의 오피스텔 같은 부분을 팔려고 내놨는데요. 7,000유로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6,200유로에 사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은 굉장히 크게 되죠. 자, 마침내 이 쿠폰을 훔쳤던 여직원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여직원은 마약에 있는 마약을 하는 아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직장에 쫓겨나니까 그 아들을 도울 수가 없게 되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여인의 장례식 날 디에리는 가서 앉아 있는데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참고 다시 또 출근을 해서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손님을 잡아내서 경찰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직원을 잡아내서 자르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걸린 사람은 또 여직원, 흑인 여직원입니다. 그 여직원은 이 포인트를 훔쳐서 자기 포인트로 올렸습니다. 손님의 포인트를. 그래서 잡혔는데요. 이 여직원이 애써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사는 냉정하게 자르려고 합니다. 이때 디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탈의실로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근무복을 벗어버리고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이 영화는 끝납니다. 자, 우리 이 사회의 50대 초반의 가장은 제 나이 또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저버리고 어떤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당하는 수모, 그리고 취업 알선소에서 당하는 수모,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당하는 수모를 다 견딥니다. 그리고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 견습으로 들어간 마트의 경비직 자리는 그에게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가난한 늙은 노인을 경찰에 보내도록 하고, 같이 동료였던 30년을 근무한 한 여성을 쿠폰을 훔쳤다고 회사에 자르게 만들면서 자살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동료 직원을 잡아냈습니다. 거기에서 디에리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옷을 벗고 나옵니다. 자, 디에리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는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직장을 떠나는 장면에서 끝나지만 엄격하게 시장의 법칙에 따르면 디에리는 더 이상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 5, 60시간을 일을 해도 기초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가 어려우며,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집을 팔지 않고 집세를 잔여금을 내어서 자기 집으로 완전히 만들기도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세계 장기 불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중산층에 있던 한 사나이가 직장을 잃게 되면서 얼마나 자신의 자존감,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 양심, 이런 부분들을 내던지고 바닥으로 내몰리는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살려면 남을 또 잡아야 되는 이런 일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속에서 결국 디에리는 생존을 하기 위한 직장보다도 자신을 버려버리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 디에리가 한 가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이고 또 각종 이 부채 청산 과정이 지금 전개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요. 내년은 이런 구조조정의 대상에 될 수 있는 직장들이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온갖 모랄 해저드가 만연한 이 직장에 그런 돈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 막상 쫓겨날 대상이 되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있든 없든 이 영화의 주인공 디에리처럼 또 다른 어떤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내가 편안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중산층의 안온한 삶이 이어질 것 같았던 내 삶이 순식간으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90%쯤 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한 위태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건데요. 수많은 중산층의 가장, 서민의 가장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 참 어려웠던 적이 많은데요. 뭐 지금도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돈 문제가 당장 눈앞에 부딪힐 때 내가 내 자존심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이 영화는 항상 화면을 어깨 너머에서 찍어서 이 주인공 디엘이나 또 상대들의 이런 불안한 눈빛과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이 정말로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대사들이 얼마나 사무적이고 냉정하게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일상이 불안하고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요. 또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은요, 고해라고도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저는 뭐 사실 그 말이 맞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성을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요, 상당히 머리 아프고 가슴이 먹먹한 영화지만 아버지의 초상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